6개월 만에 단행되는 고위급 인사.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검찰 내부의 목소리도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6개월 만에 또 인사.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허수아비 만들기가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윤석열의 핵심인 박찬호 한동훈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전 정권 수사 잘했다. 요직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이들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 아웃될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현 정권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했던 간부들 대거 요직에 이탈한 바 있습니다. 통상 1년 주기로 인사 단행하는데 6개월 만에 고위직 인사가 예정된 게 좀 석연치 않다라는 거죠. 검찰 내부의 반응도 오늘 취재가 됐습니다. A검사, 부장검사는요. 검사들의 세평을 경찰통에 줘야 한다는 게 상식적이냐. 검찰 간부 B는요. 경찰 세평은 부정확하고 오염되기 쉬워서 청와대가 검사들 줄 세우기 위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 간부 C는요. 검찰 간부 인사의 경찰 의존도가 높아지면 객관성을 왜곡하는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권이 토사구팽 인사를 할 것이다. 총장을 윤석열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거다. 현직 고위검사는 윤석열의 최측근, 수족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손발 같은 말이죠. 최측근 인사 이동이 확실시된다. 수사 지휘 라인이 싹 바뀌어서 결국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유재수 무마 의혹 수사, 조국 일가 수사를 사실상 무마시키려는 의도다. 뭐 이런 우려도 검찰 내부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정기 인사가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거 이제 세평을 수집한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날짜도 딱 추미애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하는 그날 청와대가 지시를 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공수처 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는 연초에 바로 국회가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여당이 법을 올릴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검찰과 경찰 간의 이제 권력 배분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게 이렇게 세평 수집을 했다라는 거는 소위 이번 법안에 대한 여권의 의지를 당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압력으로 저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이 대상에 대해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두루두루 이 검찰에 대한 세평은 좀 전에 종천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검찰국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검찰국은 법무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검찰국의 정보가 아니라 경찰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 그리고 언론에 따르면 28기, 29기, 30기인데요. 28기, 29기는 이제 검사장급에 해당이 되고 이제 30기까지 내려가면 이제 차장급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폭넓게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검찰에 사이닝을 준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총장에 대해서는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장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총장과 함께 조국 사건이라든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다음에 울산 함영수사 사건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주요 수사 책임자들이 바뀐다면 거기에 대한 동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인을 두게 되죠. 나도 정기 인사 아니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물먹을 수 있구나라는 사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검찰의 현재 수사를 흔들려는 거다. 너네 검찰 잘 생각해. 예, 그게 아니라면 이제 세평 수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소규모 단위로 어떤 자리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렇게 하는 적은 있어도 3기에 걸쳐서 대규모로 한다라는 말은 검찰 전체가 니네 모두가 다 대상이 될 수 있어라는 사이닝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정보를 누가 가지고 가냐면 민정수석실에서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잖아요. 그거를 받아보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이 조국에게 소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거듭 높아심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강론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 대한 해석에 여러 갈래가 있다는 것 거듭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해볼 텐데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윤석열 총장이 신년사에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요 대목이 혹시 검찰을 향해 강하게 불지도 모를 인사 칼날을 우려한 것 아니냐. 그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함께 보시죠. 허은하 소장님, 네. 윤석열 총장이 신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쉽지 않을 것이다. 공직자는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검찰총장으로서 헌법 정신과 국민 뜻에 따라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 내가 니들 끝까지 지킬게. 쫄지 말고 수사해. 이 뜻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뜻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리더십 파워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에요. 결과로서 어떤 것을 보여줬냐라는 거거든요. 제가 돌직구쇼에서 윤석열 총장을 얘기할 때 구수, 9번 만에 고시를 합격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드렸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색이기 때문입니다. 뭐든 끝까지 간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행동으로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그러니까 팔로워십이죠. 팔로워들, 조직원들은 저 사람은 말을 하면 어떻게든 끝까지 가서 지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다 보면 말은 그럴싸한데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리더가 상당히 많고요. 2년 있다 저 사람은 다른 데 갈 사람이고 그 뒤에 우리는 몰라라 했던 것을 우리가 지켜봤던 사람이라면 그 밑에 있는 조직원들을 따라가지 않겠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리고 아마 조직원들이 봤던 윤석열이라는 리더는 말한 건 지킨다. 물론 정무적 판단력은 조금 떨어졌었지만 앞으로는 정무적 판단력을 키워나가겠다라는 메시지도 좀 전 있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여튼 어떻게든 윤석열 총장은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말을 했다라는 그 자체가 저는 정무적 판단을 확실하게 했다. 그리고 떨지 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지금까지 구수까지 할 정도로 내 일을 해왔던 것처럼 묵묵히 소임 다했고 당신들도 내가 지킬 것이다 라는 그 리더의 메시지를 제대로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추미애 법무장관 제거와 그리고 검찰에게 우려됐던 검찰 안팎의 반응들까지 인사와 관련된 반응들까지 전해드렸습니다.